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특징주 브리핑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엔 어떤 핫한 이슈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지 주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엔비디아의 역설입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강력한 4분기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시장은 좀 차갑게 반응했죠. 오픈 AI와의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불확실성을 키운 걸까요? 참 얄궂게도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이제 지난 2년 같은 폭발적인 수익률은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브로드컴과 ASML,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등 반도체주까지 줄줄이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CNBC는 애널리스트 66명 중 61명이 여전히 매수를 외치고 있어서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전했네요. 두 번째 헤드라인은 넷플릭스의 현명한 포기 소식입니다. 오늘 미디어 업계의 최대 뉴스는 넷플릭스의 인수 철회 뉴스였죠.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서 손을 떼면서 이번 거래는 적절한 가격일 때 있으면 좋은 거였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는 아주 쿨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무리한 베팅 대신 내실을 선택한 이 결정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덕분에 넷플릭스 주가는 시간 외에서 10% 이상 폭등하며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결국 워너브라더스는 파라마운트의 품에 안기게 됐네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소식은 AI 인프라의 실세, 델 이야기입니다. 반도체주들이 흔들리는 와중에 이 델은 활짝 웃었죠. 역대 최고의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건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10% 넘는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델은 AI 열풍이 단순히 칩 설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구동할 서버 하드웨어 수요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냈죠. 쌓여있는 수주 잔고만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을 넘었다고 하니 AI 인프라 구축 열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죠? 마지막 헤드라인은 메타와 구글의 파트너십입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메타가 구글의 AI 전용 칩인 TPU를 임차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단연 계약을 맺었다는데요. 엔비디아와 AMD에 이어 구글의 칩까지 골고루 사용하면서 특정 회사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비용도 아끼겠다는 똑똑한 전략을 꺼낸 거죠. 이번 계약으로 메타는 불과 2주 만에 3대 칩 공급처를 동시에 확보했는데요. 빅테크 공룡들 사이의 협력을 제대로 보여줬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징주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투자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종목이죠. 바로 우주 발사체의 신흥 강자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은 이번 2025 회계연도 실적 발표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성장세를 증명해냈죠. 연간 매출이 6억 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8%나 훌쩍 뛰었고요. 특히 4분기 매출만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6% 성장, 분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수익성 지표인 마진율도 개선되면서 회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바로 수주 잔고예요. 현재 로켓랩이 확보한 일감이 무려 1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합니다. 1년 전보다 73%나 늘어난 건데요. 미국 우주개발국 SDA 등으로부터 대형 계약을 연달아 따내면서 향후 몇 년간의 먹거리도 확실히 쟁여둔 거죠. 여기에 어제 기분 좋은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로켓랩은 나사의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해서 직접 제작한 위성 2기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로켓을 쏘는 회사를 넘어서 종합 우주 기업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성장통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차세대 대형 로켓인 뉴트론이 인증 시험 중에 탱크 파열 사고로 첫 발사 일정이 2026년 4분기로 연기되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뉴트론 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로 현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숙제긴 합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넉넉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2조 원대의 수주 잔고가 실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주가의 핵심 관건이 될 거라고 하네요. 결국 로켓랩은 사상 최대 실적과 화성 위성 성공으로 실력을 뽐냈지만 뉴트론 발사 연기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데요. 탄탄한 일감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무려 8.3%나 급등하면서 아주 뜨거웠던 종목이죠. 바로 엑센추어입니다. 먼저 엑센추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전 세계 대기업들이 우리 회사도 AI를 써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돈이 되지? 라고 고민할 때 전략을 짜주고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주는 세계 최대의 IT 해결사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회사가 프랑스의 AI 자존심이라 불리는 미스트랄과 단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사실 요즘 기업들이 AI가 좋긴 한데 투자한 만큼 수익이 안 나네 라면서 고민이 많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AI 공룡들이 너도 나도 현장 전문가인 엑센추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엑센추어는 이번 미스트랄뿐만 아니라 오픈 AI, 구글, 메타 등 사실상 모든 AI 기업과 손을 잡고 있는 업계 최고의 전략적 문어발이라 해요. 기업 고객들이 특정 회사 모델 하나에만 묶이는 걸 싫어한다는 걸 꿰뚫고 입맛에 맞게 골라주는 AI 편집샵 같은 역할을 자처한 거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AI를 적극적으로 안 쓰면 승진도 없다는 엄격한 규칙을 세울 정도로 AI에 진심인데다 엔비디아가 만든 데이터 원유를 쓸모있게 정제해주는 AI 정유소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올해 주가는 조금 부진했지만 이번 계약으로 AI 확산의 길목을 지키는 진짜 실세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켰는데요. 결국 AI 전쟁의 최후 승자는 칩을 만드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기업들의 진짜 돈으로 바꿔주는 엑센추어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컨설팅의 힘이 AI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죠. 바로 AI 전용 클라우드의 강자 코어위브 가져와 봤습니다. 코어위브의 이번 실적은 한마디로 폭발적 성장 그 자체였는데요. 2025년 연간 매출이 5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무려 168%나 폭증했죠. 특히 4분기 매출만 1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0% 늘었고요. 수치로는 2배 넘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또 주목하셔야 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들어올 돈을 약속받은 계약 잔고입니다. 무려 66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90조 원에 달하는데요. 엔비디아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서 하이퍼스케일러와 AI 기업들이 코어위브의 GPU를 쓰겠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죠.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쓰는 큰손 고객도 1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성장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양날의 검인데요. 코어위브는 4분기에만 82억 달러를 설비 투자에 쏟아부었고 올해는 무려 300억에서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웬만한 대기업 1년 매출보다 많은 돈을 인프라 구축에 다 쓰겠다는 건데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숙제도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는 비용도 엄청나고 그리고 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매출의 25%로 만만치 않은 게 문제인데요. 지금은 미래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땅을 파고 장비를 채워 넣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코어위브는 90조 원의 일감을 손에 쥐고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준비된 승자의 모습인데요.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비와 부채 부담을 뚫고 언제쯤 본격적인 현금 파티를 시작할지가 관건이겠죠. 앞으로 코어위브의 행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3가지, 로켓랩, 엑센추어, 코어위브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들이 많아 베스트 댓글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어떤 분이 당첨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친필 메시지가 담긴 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따 베스트 댓글 선정 코너에서도 뵐게요. 안녕!